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HSK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HSK 4급 독해 두 번째 파트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독해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된다 그랬죠? 네, A, B, C를 정확한 순서로 앞뒤 문장의 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배열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해석만 해서 풀면 머릿속으로 내가 이 문장들을 배열을 할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준이 될 만한 어휘와 근거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접속사 찾는 연습, 그 다음에 지시사, 즉 앞에서 한번 말을 했던 걸 뒤에서 가리키는 걸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예문을 보여드리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뒤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흐름의 관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나오면 이건 앞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기준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딱히 앞에 있는 접속사, 뒤에 있는 접속사, 매칭 이게 아니더라. 딱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아주 상당히 높은 확률로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이걸 호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어휘여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엄마라고 부를 때 마마라고 부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뭘 해줍니까? 문장으로 쓸 때 쉼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호칭한 다음에 뒤에다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넣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샤오밍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불렀습니다. 나한테 샤오밍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샤오밍 한 다음에 쉼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어떤 단어가 나오고 쉼표만 나오면 그 무조건 호칭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봐야 되죠.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이게 호칭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이 맞잖아요. 물론 빠바, 마마, 사람 이름 이건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봤을까 봐. 그렇다면 그 way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각자 한 분씩 높여주면서 여러 누구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정커가 승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way 정커라는 것은 승객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정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땡땡이어도 조금 여기에는 모든 한 사람을 내가 높여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크어라는 글자 어디서 봤습니까? 크어는 손님이었잖아요. 해서 크어도 손님의 종류가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내빈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 단어였던 겁니다. 다른 글자여도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얘는 제일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을 풀 때 우리가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추가로 이런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왜일러 한 다음에 이 문장을 끝내면 안 되거든요. 꼭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장보를 찍어주면. 즉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 끄웨이 정커라는 단어가 접속사도 아니고 누굴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지시 가리켜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사람을 먼저 불러야지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위해서는 이걸 해주십시오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읽지 않아도 보이죠? 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답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B, A가 정답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여기서는 또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나? 접속사도 아니고 또 앞에서 다시 얘기했었던 그 어떤 걸 가리켜주는 말인 것도 아닌 어떤 단어? 자, 요거 리루라 그럽니다. 리루라는 것은 예를 들면이란 뜻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누군가를 불러놓고 야, 예를 들면 뭐야? 뭘 예를 들어?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일정한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설명을 내가 보충으로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녀석은 첫 문장이 오히려 아닌 거예요. 저것부터 나오면 안 되죠. 앞에다가 뭘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이겁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해 줄 게 뭐가 있냐? 이거잖아요. 예, 自然风景입니다. 自然风景이라는 것은 자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경치를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리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해서 A와의 관계는 이것만 읽으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B와 C와의 관계는 B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C와 같은 경우를 뒤에다가 얘기해줘야 되는 그 힌트가 지금 리루라는 겁니다. A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이걸 또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린다면 이 녀석들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앞에, 요 녀석들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뒤에 이겁니다. 아주 100% 빼박 확실한 것들도 있고요. 가끔은 가다가 예외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얘는 아까 우리 앞에서 예문으로 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쉼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면 가끔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 왜일러가 아니라 쉬가 같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이건 따로 봐야 됩니다. 쉬 왜일러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요.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쉬가 입니다, 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봐주세요. 웨일러만 맨 앞덩어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쉬 웨일러라는 덩어리인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앞에 나오고 뒤에다가 뭘 꼭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빼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문장 부호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문장 부호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건 되게 많이 생소할 겁니다. 자, 요걸 우리가 중국어로 슈밍하오라 그럽니다. 직역할게요. 서명호라고 부르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책 이름이거나 문장 제목이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것에 명칭을 넣어줄 때 그래서 저기에다가 넣어주는데 그래서 책 이름이라 해서 슈밍하오, 서명호라는 문장 부호예요. 요거는 누군가의 했던 말이라든지 또는 새롭게 탄생한 신조어라든지 그 말, 그 어휘 자체를 그대로 따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같이 써주는 겁니다. 중국어에서는 인하오라고 부릅니다. 인용하다 할 때 인을 쓰고요. 인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 같네요. 얘네들은 보통 문장의 제일 앞에 쓰이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뒤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것들을 문장 제일 앞에다 많이 써주냐? 새로 나온 책 이름 또는 어떤 것을 내가 소개하려고 할 때 새로 나온 유행어 또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유행어를 먼저 언급해주고 뒤에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또는 이 문장의 흐름이 지금 새로 나온 책, 새로 나온 유행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장 맥락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 맥락이 맞다면 얘는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는 뒤에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뒤에 보고 계신 것들은 일단 무조건 뒤에 나와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 뒤에 있는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들 꼭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외우신 다음에 예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드리는 그 자료 가운데 예문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힌트를 찾으면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힌트 찾으셨나요? 네, 자, 제가 표기한 거랑 같나요? 우선 먼저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기 전에 요걸 딱 봐야죠. 얘가 나오면 이 덩어리는 문장의 위치상 어디? 앞쪽에. 뒤에 뭐가 꼭 더 붙어야 됩니다. 要是的话라고 갈 수도 있고요. 要是 대신에 如果, 万一 이런 단어로 바꿀 수도 있죠. 만약이란 뜻으로 얘기하는 거. 的话가 있으면 다면이 추가가 된 거고 얘가 없으면 그냥 다면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약 뭐뭐뭐뭐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뭔가를 가설을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뒤에 뭐 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결과가 흘러가.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해서 B는 적어도 뒤에 뭔가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서 A로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다행히도 힌트가 더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힌트죠? 顺便. 자, 먼저 볼게요. 顺便이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어떤 걸 하는 김에 뭘 좀 해줘 이런 뜻입니다. 즉 얘부터 나왔기 때문에 뭘 하는 김에 해주는지는 앞에다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앞에다가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을 먼저 한번 볼까요? 帮我 날 도와서 买双袜子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뭔가 구매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쓰고 나서 뭘 하는 김에 뭘 좀 사줘 이거예요. 그러면 帮我 买니까 이거는 내가 사는 건 아니겠네요. 누군가가 날 도와서 사야 되겠네요. 누구일까요? 너겠네요. 이 사람이 사야 되겠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내가 나를 도와 산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갑니까? 네가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나갔던 김에 좀 사줘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관계는 B 뒤에 써야 되는 건 C다 이겁니다.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B, C 덩어리에다가 A를 어떻게 붙일지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홀이란 단어는 잠시 뒤에 조금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사오면 사온 다음에 줄게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상 흐름상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가 만약 오후에 마트를 간다면 가는 김에 사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잠시 뒤에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B, C, A로 흘러가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要是的话를 잘 파악해야지 뒤에 뭘 써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간다면 나가는 김에 좀 해줘이기 때문에 B에서 C로 갔다가 다시 A로 내가 그 다음에 돈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역시 여러분 힌트를 찾으셨나요? 이게 나왔을 때는 앞에, 이게 나왔을 때는 뒤에 이런 게 있어요. 딱 있어요. 뭐? 요거예요. 왜냐하면 按照规定이라는 것은 이 按照가 무엇에 따르다, 무엇을 근거로 하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명사 덩어리로 써줬잖아요. 문장을 마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어떤 걸 할지를 꼭 뒤에다가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B거나 C 가운데서 어느 한 덩어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뒤에.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면 뭐뭐뭐, 규정에 따르면 뭐뭐뭐 이겁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르면 B일까요? 규정에 따르면 C일까요? 규정이라는 것은 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시황이 아닌 거예요.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따른다면 죄송하지만 넌 못 들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A 뒤에 나와야 되는 건 당연히 B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C가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C가 맨 처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또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대명사, 닌. 닌이라는 것은 당신이잖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런 게 없으면 닌은 힌트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랑 말을 할 때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다시 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당신은 그대께서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름을 당연히 더 부를 이유가 없고요. 대신 요건 조금은 특이한 문제여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没有收到邀请的人 요청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너야. 그래서 당신은 요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D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C가 오히려 맨 마지막에. 어떻게 가야죠? 요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규정에 따른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당신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이 희망사항은 내가 당신한테 던지는 희망사항. 정답은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힌트가 보입니다. 확실히 이것 때문에 다 풀렸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어떤 단어죠? how. 이것도 역시 불변의 법칙입니다. how라고 나오잖아요. 무조건 문장을 끝내면 안 돼요. 뭐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다라는 그 뒤에 있는 일들을 꼭 언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맨 뒤에 있는 요 한자로 how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 이 how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끝이 아니에요. 요렇게 끝났을 때는 뒤에다가 뭘 더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how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럼 이 how가 나오면 무조건 이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요렇게 한 덩어리로 끝나 있을 때 한 덩어리의 맨 마지막에 이호가 나왔을 때 이 이호가 문장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덩어리가 맨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허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뒤에다가 꼭 뭘 넣자. 뭔가를 넣어야 된다. 자, 这场足球比赛结束后 이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겁니다.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자, 또 힌트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 힌트가 이거예요. 表示라는 거 역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요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表라는 글자가 무엇이냐면 겉으로, 표면으로 할 때 表입니다. 是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 뭔가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뭘 보여줬습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요. 뭘 보여줬는지,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 혹은 어떠한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게 밖으로 드러내는지를 꼭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도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신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바깥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부분인 거예요. 아, 이건 바깥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여지게 만드는 의견, 아이디어 같은 거 뭡니까? 이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확인했더니 얘 뭐 뒤에 써야 돼. 얘도 뭘 뒤에 써야 돼. 근데 얘 뒤에 써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의견과 아이디어 같은 거야. 이게 어떻게 의견과 아이디어 같은 겁니까? 이건 그냥 시간 기준이잖아요.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A밖에 없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가 먼저 들어가고 A가 들어가야 돼. 이게 세트인 거예요, 지금. 얘가 앞에 들어가면 이거에다가 쓸 게 없는데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C부터 나와야죠. 해서 C, B, A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잖아요? 또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또 해석하기 너무 어렵고 하면 배열해 두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C부터 가는 겁니다. 这场足球比赛结束后 시간의 기준을 확실하게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이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B로 가야죠. 왜? 뒤에다가 뭘 더 넣어야 되니까. 很多球迷 아주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의견, 본인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올려줄 수도 있고 직접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뜻, 의도를 비춰줄 수도 있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내용인 겁니다. 두 팀의 수준, 两队的水平 모두 매우 높았습니다. 뒤에 부분, 比赛的很精彩.比赛踢得很精彩. T라는 걸 보자마자 이거는 발로 하는 구기 종목이었다. 그래서 축구 경기였겠네. 그래서 주치오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비赛라고만 해도 이 축구 경기는 경기가 뭘 찾다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자체가 매우 훌륭하게 진행이 된 경기다. 라고 사람들이 야, 오늘 경기 진짜 볼만했어. 야, 오늘 진짜 재밌는 플레이였어.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경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경기가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은 C, B, A가 확실히 맞았네요. 이렇게 꼭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HSK 4급 토켓 두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기준을 가지고 힌트를 찾으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휘 많이 외워주시고요. 복습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음 수업에 또 만나요. 再见。